안녕하세요. 오치안 피부과 양주점 대표원장 이동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악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여드름 때문에 방문을 하신 경우에는 치료 목적에서 꼭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드름은 완치를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깊은 흉터와 자국을 적게 남기게끔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게 치료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앞서 여드름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드름 악화 요인은 정말 많거든요. 재발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제 면포 단계나 염증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깊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지만, 염증이 장기간 지속이 되거나 깊은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깊게 패이거나 튀어나온 흉터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흉터들은 타입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드름 치료는 크게 이제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인 치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르는 약은 대표적으로 여드름균에 직접 작용하는 항생제 계열 약이랑 면포에 작용하는 비타민 A 제제인 레티노이드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생제 계열은 여드름균을 좀 억제를 시켜주면서 직접적인 염증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이 레티노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모공을 좀 열어주면서 면포를 좀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계열이 복합된 약제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약제들에 따라서는 피부에 자극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먹는 약도 크게 이제 항생제 계열 약이랑 흔히 로아큐탄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A 유도체인 이소트렌티노인이라는 성분의 그런 약이 있습니다. 현재 로아큐탄이라는 약 자체는 이제 수입되고 있지 않고요. 다양한 이름의 카피약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항생제 계열 약은 여드름균을 억제를 시키고 항염증 작용을 유도하는 약제인데, 약 종류에 따라서 종종 위장장애를 좀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심할 때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약제이고요. 두 번째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는 앞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가지 여드름 발생 기전이 있어요. 이 4가지를 모두 다 억제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약을 끊어도 좋아진 상태가 상당 부분 좀 유지되기도 하고요. 다만 이 여성분들이 약을 복용을 하실 때는 태아 기형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한 달 전부터 중단하고 한 달까지 꼭 2가지 이상의 피임을 하세요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같은 이유로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나 약 복용하는 중뿐만 아니라 중단하고 한 달까지 헌혈도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 약제는 전신에 있는 피지가 다 감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시거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사항이 좀 따르고 있고요. 입술도 많이 마르니까 보습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될 그런 약제입니다. 네, 외과적인 치료로는 이제 증상 부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사요법이나 여드름 압출 치료, 박피술, 레이저 치료 등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곪고 깊은 부위에 생긴 여드름은 이제 보기에도 흉하지만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사요법으로 치료해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제를 직접 주사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위축이 있거나 저색소반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압출 치료인데요. 사실 집에서 짜시면 부적절한 위치에서 피부 손상을 일으키거나 2차 감염 등으로 이제 염증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절대 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과에서 시행한 압출 치료는 모공 입구를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세안을 하고 모공을 좀 넓힌 다음에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여드름을 압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좀 최소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적 박피, 케미컬 필링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제 약물 치료의 병합요법으로 사용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서 사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각질층을 좀 벗겨내서 막힌 모공 열어주고 면포를 좀 녹여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실산과 같은 그런 약제 같은 경우는 피지선까지 침투해서 피지선을 좀 줄이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블루라이트를 이용한 광치료나 IPL 등이 여드름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요새는 1450나노미터대의 파장을 이용한 그런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파장대의 레이저는 물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피지선을 좀 파괴시킬 수 있는, 파괴를 좀 유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저이고요. 혈관 쪽에 작용하는 이제 펄스 다이 레이저 등도 여드름 홍반과 더불어 염증성 여드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레이저는 아니지만 미세침을 이용한 고주파 기기도 여드름에 쓰이게 되고, 미세침을 이용해서 피지선을 좀 직접 파괴시키거나 염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여드름이 이제 완벽하게 완치가 된다,
평생 재발 안 한다 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드름 복합 치료와 함께 다양한 생활 습관의 개선, 식습관 개선 등이 함께 교정된다면 여드름의 재발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피부가 따라오는 것처럼 스트레스, 음주, 흡연 피해 주시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적절하게 운동, 산책도 잘 하시고 여드름 라인의 화장품 좀 잘 사용하시고 혹시라도 올라오는 여드름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